여기 한 아시아인 학생이 한국인들의 최종 꿈은 선진국 중국으로의 이민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발표를 지켜보던 외국인 교수의 한마디에 아시아인 학생은 갑자기 입을 꾹 닫아버리고는 당황하고 마는데요. 대체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에서 다문화 정책학과에 재학 중인 독일인 밀레나라고 합니다. 신설된 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은 다문화 정책학과에서 이제 막 2학년 학기 계획을 시작하고 있는 저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독일에서는 한국으로의 이민을 원하거나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벤치마킹하려는 정부 정책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을 정도로 현재 한국이라는 나라의 생활 방식이나 인프라는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문화 정책에 대해 공부하던 저로서는 조금씩 저희 학과의 주제를 벗어나 한국인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거나 한국으로의 이민이 가져올 장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이와 관련하여 굉장히 이상한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저희 다문화 정책학과 교수님의 한국이민 선택이 가져올 장점과 우리가 한국이민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강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뜬금없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한 한 학생이 지금 한국으로 이민을 선택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교수님의 강의 자체를 완전 부정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얼마나 살기 어려워하고 경제적 월급이 부족한지 진짜 진실을 알고 있죠. 교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 상위권의 선진국 나라들에서 한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한국에서의 삶이 앞으로의 세계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국을 전혀 모르고 주장하는 강의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국은 이민을 시도하기에 너무나 위험한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니 그 누구보다 한국에 취한 진실에 대해 잘 알고 있겠죠. 놀랍게도 지금 한국은 길거리에서 휴대폰이나 가방을 들고 다니면 단 10분 만에 길거리 소매치기를 당할 정도로 치안 시스템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나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 길거리나 건물 곳곳에 중국처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범죄의 무방비함이 더욱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위험한 나라로의 이민을 강요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치안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기까지 한 중국이면 모를까. 한국은 절대적으로 이민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후진국의 나라입니다. 또한 지금 한국인들은 국가 전체가 너무 가난해서 이미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중국으로의 이민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유럽권의 나라들은 한국의 후진국 실체나 가난한 문제를 모른 채 한국인들의 겉모습만 보고 이민을 선택하고 있지만 실제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오히려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의 이민이 성공하기를 꿈처럼 여기고 있죠. 그리고 중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는 것은 아마 그들의 월급이 몇 배로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현재 한국인들은 월급 10만 원에 그치는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처럼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한정될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제난민 한국인들이 중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면 월급은 20배가 됩니다. 단순히 중국의 길거리를 쓸고 닦는 아르바이트를 선택해도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고위층 지식인들은 오히려 경제 대국 위대한 나라 중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해 길거리의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똑한 한국인들이라면 중국의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인들의 평균 IQ는 중국인들에 비해 매우 떨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이민을 선택하는 한국인들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월급보다 20배를 받아가니 매우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파로 중국은 길거리 자체가 매우 깨끗해지고 있고 단순 서비스 인력에 값싼 한국인을 투입하니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교수님의 한국으로의 이민 추천 강의가 한국이 아닌 중국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저조차도 이곳을 졸업하면 위대한 선진국 중국으로의 이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인들조차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후진국 한국으로의 이민을 강요하는 것은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교수님의 강의 전체는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교체돼야 옳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한국 출생이라던 그 학생은 뜬금없이 자신의 나라인 한국을 비하하면서까지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해야 한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자마자 뭔가 이상한 기시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 학교에서 교수님의 추천을 받고 한국으로 대학 유학과 이민을 선택한 몇몇 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너무 만족한다며 특히 급여 부분과 치안에서 다른 나라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굉장히 뿌듯해했는데 그 한국 학생의 발언들은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였기 때문이죠. 심지어 계속해서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이민을 가야 된다는 통일된 주장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도저히 진짜 한국인이라고는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의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 전체에는 술렁거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옆에 있던 제 학과 친구들조차 저 사람 진짜 한국인이 맞냐며 자신이 한국 여행을 경험했을 때는 치안을 걱정할 필요조차 없는 것은 물론 한국인들의 삶 자체가 너무나 부유하게 평균화되어 있어서 감탄하기만 했었는데 그와 완전히 반대인 저 한국인 학생의 발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정말 한국인이 맞냐며 질문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그러자 그 한국인 학생은 갑자기 한국인을 처음 보냐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더니 뜬금없이 교수님을 향해 자신이 한국인으로 보이지 않냐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교수님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강의실 전체를 뒤집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다양한 한국의 이민 문화와 생활 방식을 연구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을 접해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학생이 진행한 발표는 그 정보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도저히 한국인으로서는 느껴지지 않는 국가 비하를 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나라가 100% 좋을 수는 없겠지만 학생은 계속해서 한국 이민이 아닌 중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의도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이는 한국인을 많이 만나왔던 저로서는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최근 저에게는 중국 정부 관계자나 중국 교수에게서 이상한 비리 제안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문화정책 연구원인 저에게 제가 요즘 추천하고 있는 한국 이민이 아닌 중국으로의 이민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주면 안 되겠냐고 했고 이는 방금 질문을 이어나간 학생의 의견과 매우 흡사한데요. 특히나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와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월급에 관련한 부분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것까지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태도가 거의 흡사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에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 세종대왕이나 훈민정음이 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는 한국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알고 있을 만한 확실한 질문을 던지셨고 강의실의 모든 학생들은 그 한국인 학생을 주목하고만 있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자신이 한국 출생이라고 주장하던 그 학생은 뜬금없이 두통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학생을 향해 2002년 한국에서 어떤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지, 지금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인지, 한국인이라면 무조건 알 수 있을 만한 질문을 던졌지만 그 학생은 그러한 질문마저도 모두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죠. 강의실의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냉랭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학생은 사실 자신이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었다며 진실을 토로하고 말았습니다. 교수님의 질문과 상관없이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대체 뭐가 중요하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중국 출신이지만 한국의 실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로부터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한국 이민을 선택할까봐 지금 진실을 알려준 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본질이 바뀌는 것이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한국을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차이나 삶의 격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더욱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의 이민을 추천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행동인가요? 한국인으로 신분을 속이고 발표를 진행한 것도 딱히 죄송스럽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말이 더욱 큰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인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중국인이더라도 한국의 후진국 실체가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지금 한국은 완벽한 가난 국가입니다. 그곳으로 이민을 성공해도 한 달 월급 10만 원으로 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나라예요.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지금 국가 자체가 너무나 부유해서 노숙자도 전혀 볼 수 없고 길거리 쓰레기 청소만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월급 20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이민을 선택하는 것보다 중국 이민이 더 행복한 선택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중국 학생은 이제서야 본심을 드러낸 듯 더욱 강렬하게 한국에 대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기 시작했고 결국 강의실의 학생들은 그녀를 당장 수업에서 제외시켜달라며 교수님에게 소리를 지르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작은 미소를 보이시더니 중국인 학생을 직접 강단에 불러 세우시고는 믿을 수 없는 팩트 폭격을 이어나가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당신이 중국인이라면 중국의 현재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중국과 한국의 1인당 GDP 수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월급에 대한 근거 없는 발언 말고 진짜 통계 자료를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당신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검색 사이트에 한 번만 검색해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죠.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놀랍게도 중국과 절대적인 수치 차이에서 3배 이상 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한국인들은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국인들보다 수치적으로 3배 이상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말이죠. 특히나 인구수 때문에 물가까지 저렴한 중국인이 한국인들은 이것을 종합해 수치로 환산하더라도 중국인들보다 6배 이상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여파는 국가적 단위로 측정해보면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특히나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한국인들의 선진국 시민의식입니다. 당신이 중국 출신이니 잘 알고 있겠네요. 아까 한국은 가난해서 길거리 곳곳에 CCTV도 없어서 치안이 너무 위험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한국은 CCTV가 없어도 치안이 안전한 유일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훨씬 많은 CCTV 설치 수량을 가지고 있지만 길거리 범죄 발생률은 한국의 20배에 육박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바로 시민의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중국에 이민을 오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안타깝지만 지금 중국인들의 삶이나 시민의식은 완벽한 후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짜 음식을 만들거나 길거리 관광객에게 금액 사기를 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중국인들은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들을 조롱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중국과 본질적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의 공항에는 오직 외국인들만을 케어하기 위한 관광 로봇이 24시간 배치되어 있고 공항의 대부분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세계국어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외국인을 보살필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여기에서도 한국과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중국은 한국처럼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 외국어를 배우고 익힌 사람의 절대적인 수도 매우 부족하죠. 즉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훨씬 못 배운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지식적으로 말이죠. 실제로 한국인들의 평균 IQ는 중국인들의 평균적인 IQ보다 1.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수치를 통한 공식적으로 확인해보면 중국은 완벽한 후진국 그리고 한국은 완벽한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자칭 한국인이라던 당신은 왜 계속해서 중국 이민을 추천하던 것일까요? 저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많이 마주했습니다. 최근 저희 대학교만 하더라도 많은 중국인 교수나 학생들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면서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중국의 국격은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마 그들은 지금 최고 선진국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의 모습이 성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한국은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맞서서 유일하게 해답을 내놓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과거 어려운 역사적 과정들에서도 한민족이라는 민족성 아래 뭉치며 경제 어려움을 없애왔고 이제는 그러한 영향력이 전 세계의 경제 부흥마저 주도하고 있죠. 지금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나 AI 그리고 디지털 사업은 모두 다른 나라들의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인 디지털 사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보적일 정도로 기술력이 앞서 있죠. 그저 단순히 인구수로만 밀어붙이며 아무런 지식적 수준이 없는 값싼 노동력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당신의 출생국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혹시 여기서 한국의 버스나 정류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지금 한국의 버스 정류장은 단순한 정류장의 의미를 벗어나 한국인들의 삶 자체를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뛰어난 경제 성장으로 국가 자체가 부유해진 한국은 공공시설에 큰 노력을 기울였고 정류장에서 휴대폰의 무선 충전 그리고 버스가 언제 정확히 도착하는지 시간 정보까지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삶은 시간 낭비가 없는 천국 그 자체지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인들은 모든 행동이나 계획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중국은 버스를 한번 타려고 하면 정류장 표지판마저 제대로 없을 정도이고 버스들이 언제 도착하는지 그러한 시스템마저 없지 않나요?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중심 수도인 베이징에 몇 군데 있는 것이 전부죠.
하지만 지금 한국은 나라 전체에 이러한 무인 교통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한국인들 모두가 이러한 시스템을 평균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야까지 도시와 가까운 한강에서 치킨을 먹으면서 여유를 즐기고 있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지상낙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의 치안 시스템과 도시 인프라 시스템이 합쳐진 모습이기에 오직 이것은 한국만 가능한 여유가 있는 삶입니다. 치안이 좋지 못하고 나라가 가난한 중국은 물론 미국마저도 한국과 같은 심야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즉 한국인들은 마음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이제는 그 시간대가 새벽 시간으로까지 이어져 산업은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한국으로의 국가 이민을 선택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증하는 영향력을 발생시키고 있죠. 실제로 최근 미국의 유명 연예인이나 배우들은 한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마음 편하게 자신의 가족들과 돌아다녀도 안전하고 국가 자체의 도시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 그저 살기 좋은 국가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으로 신분을 속여가며 중국으로의 이민을 유도하는 당신의 모습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는 당신이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소개를 하자마자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거든요. 한국인들은 절대 중국으로의 이민을 추천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들 스스로 한국인이라며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인으로 신분을 속인 그 중국인 학생에게 휴대폰까지 들이밀며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완벽히 증명해냈고 그래서 그런지 그 중국인 학생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몸을 떨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녀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더 이상의 반박을 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 보였죠.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 학생을 강의실에서 제외하려던 그 순간 갑자기 그녀는 또 다시 인상한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주장은 전부 거짓입니다. 동영상 자료나 수치와 데이터들은 전부 한국 정부에서 조작한 자료들이라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그러한 주장을 지금 강의실에 있는 수백 명의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한국이 과거보다 성장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태생부터가 중국의 속국이에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아직도 빗물이 떨어지면 그 물을 받아서 샤워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한강에서 빨래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로 이민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한국은 교육시설까지 중국에 밀려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밥까지 먹지 못하고 강제적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자체적으로 너무 가난하다 보니 학생들의 점심까지 주고 있지 못하다고요. 하지만 중국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중국은 점심시간마다 감자와 고구마로 만든 샐러드와 찜 요리가 나오고 있고 중국인 학생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부유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대학교에 가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대학교에 가도 진짜 공부만 해야 합니다. 그들의 대학교 시설에는 공부만 할 수 있는 낡은 건물이 전부이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국의 대학생들은 전부 중국으로의 이민이나 유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발 제 말을 좀 믿어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한국 이민을 선택하면서 인생이 꼬일까봐 지금 진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중국인 학생이 발언을 이어나가기 무섭게 갑자기 교수님께서는 폭소를 터뜨리더니 중국인 학생의 반박을 중지시키셨는데요. 교수님의 폭소에 강의실의 사람들도 전부 웃음이 터지고 말았고 저 또한 감자와 고구마가 학교 급식으로 나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그 중국인 학생의 모습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교수님께서는 고지어 학생들을 진정시키더니 웃음을 참으시며 반박을 이어나가셨는데요. 학생은 지금 한국의 급식 시스템이 미국조차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요. 한국의 학생들이 밥을 굶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니 정말 저로서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의 초중고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 영양사와 전문 인력들을 배치해 영양학적으로 완벽히 구성이 맞춰지고 맛도 좋은 급식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공부를 위해 저녁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죠. 그것도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말입니다. 급식 시스템에서는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당신의 모습은 정말 중국인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당장 휴대폰을 켜고 한번 한국의 급식에 대해 검색해 보세요. 지금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유럽권의 나라들이 전부 본보기로 삼고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다르게 청결하고 쾌적한 시스템으로 급식실을 구성한 것도 매우 인상적이죠. 그리고 한국의 대학교의 기숙사라는 시스템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인 헬스장이나 샤워실까지
중국의 대학교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스템이 운영 중인 것을 알고 있나요? 심지어 지금 이곳의 대학교만 하더라도 한국처럼 많은 대학교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닌 사용자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진국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시민의식으로 이러한 공공시설을 지키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부유한 삶을 계속해서 살다 보니 남의 것을 훔쳐가지 않는 시민의식과 공공시설을 깔끔하게 사용하는 예의까지 갖추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인격적인 성장으로 봤을 때에도 한국 이민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로지 지금 한국에서만 우리는 이런 높은 시민의식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학생은 다음 시간부터 제 강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서 한국인으로 신분까지 속인 당신은 앞으로 저희 대학교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돼야 될 것 같군요.